주제를 주셨는데 SNS로 찐 성장하기.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성장하실 준비 되셨죠? 저는 SNS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정말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마침 생각났던 게 정말 SNS였거든요. 그래서 SNS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케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브랜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브랜딩에 조금 집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정말 1, 2년 준비를 잘하고 집중한 결과 지금 너무 많은 분들에게 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나눠드리려고 준비를 해봤거든요. 다음 페이지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빈칸 안에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뭐가 들어갈지? SNS는 뭐뭐보다 뭐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채팅창에다가 자유롭게 한번 남겨보세요. 저희 오늘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많이 소통하실수록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사진 콘텐츠? 그것도 맞아요. 다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맞춰주신 분께는 제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보다 진짜, 횟수보다 꾸준함. 다 정답이에요. 사진이다. 네,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정보보다 마지막 한 분만 더 받아볼게요. 자, 하우보다 Y가 굉장히 중요하다. 많이 들었던 거죠. 이게 뉴스킨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이게 정말 선거 공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를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Y를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SNS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내가 왜 SNS를 해야 되는지만 찾아가신다고 한다면 정말 빨리 오실 거예요. 내 브랜딩을 찾는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SNS Y는 무엇인가? 지금 짧게 한 20초 정도 만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냥 어, 취미로 아니면 뭐 물건 팔고 싶어서 나를 알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사실은 뉴스킨을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SNS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Y는 그거였어요. 뭔가 명단 확장, 예를 들어서 뭐 GV 안정화, 사업의 기회를 전달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Y가 있다 보니까 찾아지더라고요, 내 브랜드가. 결국은 우리가 SNS를 잘 브랜딩을 해서 우리를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 보자라는 게 목표가 있었어요. 음. 사실 2년 전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가 찾아올까요? SNS로. 근데 정말 이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단순히 뭔가 제품을 유통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조금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오게 만들자. 앞으로 이런 시대가 펼쳐질 건데 준비를 잘 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Y를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그럼 왜 SNS를 해야 되는지 요즘 많이 느끼실 거예요. 많이 체감하실 거예요. 정말 많은 세대, MZ 세대들, 밀레니얼 Z 세대들이 정말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들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뉴시니어의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을 갖춘 새로운 소비층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뭔가 소비도 하고요.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있고요. 그러면서 변화한 게 있죠.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택트 시대라고. 그리고 스마트폰, 소비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가 조금 이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소비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데 뉴스킨도 변하고 있죠. 소비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 SNS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제가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께도 항상 말씀드렸던 게 1년 전에는 선택해라. 마케팅 방식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 소비 트렌드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SNS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면 오늘 당장 시작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오늘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죠. 가장 좋은 마케팅은요,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관련 서적이라든지 강의를 찾아보시면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유 부부라는 브랜딩을 통해서 지금 마케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런 마케팅을 펼치자.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킨 비즈니스 하면 오유 부부를 찾게 만들 것이다. 결국은 오유 부부를 알리는 일에 조금 힘썼던 거죠. 정말 많이 힘썼어요. 그런 결과 마케팅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마케팅보다는 브랜딩에 초점을 맞추고 시작할 건데 오늘 나의 브랜딩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해를 해야겠죠. 마케팅은요. 직접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많이 알리고들 계시죠? SNS로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알리고 계실 거예요. PR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알린다. 계속 알리고만 있는 거예요. 광고는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셨죠, 광고. 뭐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건데 이거는 브랜딩이 되신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있고 연예인들이 있죠. 이분들이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브랜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에 나온 브랜딩. 상대방에게 자신을 기억시키는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나를 알리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제 브랜딩이 뭔지, 브랜딩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러면 바로 또 디테일하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멀티 페르소나. 트렌드 2020의 한 주제로 나왔었던 단어인데요. 브랜딩을 하기 전에 나의 가장 매력적인 페르소나 하나를 선택해 보시는 거예요. 내 자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뭐 내가 남편한테 하는 자아, 친구들한테 하는 자아, 또 뭐 이성 친구들한테 하는 자아, 또 자녀한테 하는 자아, 친구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매력적인 페르소나 하나를 선택해 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 막 생각하고 계시죠? 내가 가장 매력적인 자아를 지금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선택하셨으면 이제 브랜딩에 들어가는데 브랜딩은 저는 마이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뉴스킨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마이 스토리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브랜딩을 뉴스킨 사업자분들이 제일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고 왜 해야 되는지 몰랐을 뿐이죠. 오늘 왜 해야 되는지 아셨기 때문에 바로 브랜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기준은 내가 되어야 돼요. 남의 스토리, 뭐 가족의 스토리 이런 거 아니고 기준은 내가 돼서 나의 스토리로 내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SNS 상에서는요, 그것을 시각화해서 세상에 알려주셔야 돼요. 여기서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많은 그런 인스타그램 계정을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육아하시는 분들을 예로 들게요. 저는 소통을 너무 하고 싶은 분이었는데 계속 애기 사진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싶거든요. 근데 계속 아기 사진만 올라오는 거죠. 기준은 그 엄마가 아니었죠. 아기죠.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팔로워가 안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뭘 원하는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결국은 나거든요. 그래서 나의 마이 스토리를 이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펼치신다면 많은 분들이 팔로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사진 혹은 영상, 글로 나를 알리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알려졌을 때 많은 친구들이 생길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정말 나의 브랜딩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알고 계신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랑 소통하고 싶어 하는지, 나는 누군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정의할 수 있는가, 내가 잘하는 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지금 제가 띄워드린 이 글을 읽어보시고 다 대답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브랜딩이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말 제가 브랜딩 미팅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나는 누군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노력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끌어내신다고 한다면 저희 정말 뛰어넘는 브랜드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정말 인스타 어떻게 하면 잘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냐? 다들 잘 아시죠? 과정이 중요한 거. 과정이 중요한데요. 이 SNS에서는 이 과정이요. 성장 과정이어야 돼요. 저희가 컨셉을 잡았습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독서하시는 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독서하는 걸 올리겠죠. 계속 올릴 거예요. 내가 독서를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올리셨을 때 그분들이랑 찐 소통이 되실 거라는 거죠. 그냥 책 하나 딱 올려서 저는 독서하는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그 독서를 통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럼 성장하는 사람들끼리 친구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기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스타는요, 유튜브는요, 성장 과정을 기록했을 때 네, 소통이 일어날 수 있고 명확하게 내 브랜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너무 빨리 세일즈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내가 뭐 마켓을 하던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던 어떤 행위를 할 때 인스타에서 너무 빨리 결과물을 내려고 해요. 너무 빨리 물건을 팔려고 하고요. 근데 보여주셔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 네. 정말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꾸준하게 됐을 때 팔로우 수는요, 50명, 100명, 200명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파트너 사장님들을 통해서 계속 저는 테스트를 해보고 있거든요. 정말 늘어나더라고요. 꾸준히 하셨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어떤 걸로 내가 성장 과정을 기록할 건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독서가 될 수도 있고요.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취미인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부부의 라이프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많거든요. 그거를 딱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 자아와 맞는, 내 페르소나와 맞는 아이템을 하나를 골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컨셉을 잡아보시는 거고, 그거를 브랜딩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이 세일즈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로만 진행이 되신다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알아서 연락 올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집중해 보시는 거예요. 결과를 위해서 나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많은 분들이랑 이제 미팅을 하면서 이런 특징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브랜딩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없다. SNS 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SNS 볼 시간은 많거든요. 근데 SNS 할 시간이 없다고 해요. 이런 분들이 정말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팔로워. 숫자가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가 9,000명 이상이 되고 또 영웅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1만 팔로워 이상이 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랑 비교하기보다는 지금 내 숫자의 기준을 두시는 거예요.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요즘에는 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타겟팅한 분야에 100명이랑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9,000명이 같은 분야가 아니에요. 되게 여러 개로 쪼개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수현 사장님이 SNS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뭔가 아이템 하나 정하신 거죠. 지금부터 소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00명이 되신 거죠. 근데 좋아요가 200개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진짜 잘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 200명이 레버리지를 냅니다. 여기서도. 그럼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분야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500명이어도 괜찮아요. 200명이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숫자에 연연해하지 않기, 네, 말씀드리고 싶고, 빠른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인스타를 5년 정도 했습니다. 저의 인스타 스토리를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영웅 사장님을 통해서 인스타도 전달을 받았어요. 그때는 저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행사진 한 장씩 올리는 정도였는데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어요. 그때부터 막 물건 파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이거 내가 언젠간 필요하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잘한 건 꾸준히 했어요. 꾸준히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9,000명까지 되더라고요. 그건 것 같아요. 꾸준히 하셨을 때 나도 모르게 숫자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이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신에 대해 너무 잘한다. 나의 강점, 취미, 특성 등 이걸 잘 활용하시는 거죠.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고 끊임없이 이야기할 주제가 있다. 저도 이거는 강의를 듣다가 좀 많은 영감을 얻었는데 똑같은 사람 2명이 있어요. 근데 1번은 되게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고요. 2번은 그냥 역량은 없지만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1번은요. 실력은 뛰어나잖아요. 근데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2번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고 취미인 그런 분야라서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1년, 2년을 해도 너무 많은 거죠. 누가 더 영향력이 많이 생길까요? 1년 후에. 네, 2번입니다. 2번. 사람들은요. 초반에 팔로우 할 수는 있어요. 그런 매력에 끌려서. 그렇지만 꾸준하게 끊임없이 이야기할 주제가 없다면 정말 확실합니다. 나가요. 언팔이 되는 거죠.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점점 자기 색깔이 강해지고 있고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이 뭐 부부 라이프를 한다고 해서 꼭 부부 라이프 안 하셔도 되고요. 남이 운동한다고 해서 꼭 운동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잘하실 수 있는 거 하나씩은 꼭 있거든요. 사람은. 글을 잘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영화 리뷰를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맛집, 뭐 카페 되게 많죠. 근데 저희는 비즈니스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유경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서 미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미팅할 때 상대방한테 공간을 선물을 해드려요. 이쁜 카페를 소개해서 거기서 미팅을 하고 끝나고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사진을 찍고 와요. 그러면 따로 시간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인정하고 장점을 끊임없이 발전시킨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라하기 없고 나만의 장점으로 자기화시킨다. 사람들과 소통하며 가치를 나누는 일이 즐겁다. 그래서 많이 드려야 돼요. 인스타에서도. 되게 요즘에 정보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 정보도 다 주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의 가치를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요, 정말 느껴요. 진심을. 그러면 그 사람도 주거든요. 배 이상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뉴스킨을 저희가 정말 제품적으로도 노출시킬 수도 있지만 나의 사용법도 노출시킬 수 있잖아요. 나만의 꿀팁을 보여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가치로 나누신다면 정말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궁극적인 목표가 뚜렷하다. 정말 컨텐츠를 올리면서 그냥 컨텐츠만 올리시면 안 되잖아요. 컨텐츠를 올리고 내가 거기서 뭘 얻을지에 대한 목표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2년 전에 저랑 유영 사장님이 이제 제가 전업을 하고 부부 사업을 시작했을 때
2000GV가 안 돼서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SNS가 딱 눈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아, GV 안정화 무조건 시킨다, SNS로. 그래서 저희는 2년 만에 AR가 한 4배 정도가 늘었어요. 한 70개 정도가 는 것 같아요. 1년 만에. 그리고 GV도 안정화가 됐죠. 결국은 저희가 단기적인 이익은 물건 팔아서 GV 올리는 걸 수도 있고, 그쵸? 조금 제가 돈 더 벌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정말 궁극적인 목표가 뚜렷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멀리 보시고, 그런다면 먼저 연락 오는 그런 일이 정말로 3개월 후에도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셨던 이제 하우투적인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이제 피드를 꾸미고 게시물을 올려야 되고 하는지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유경 사장님 피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유경 사장님 인스타 정말 아래까지 내리시면 비포 애프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본인 입으로 얘기하거든요. 똥손이었다. 근데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저희가 TR90의 비포 애프터 있듯이 인스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거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어요. 되셔야 돼요. 일단 아이디. 센스 있는 아이디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한글로 막 치면 뭐 DHK, UK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내 생년월일을 붙이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0224. 그러면 누가 봐도 내 한글 이름을 막 쳐가지고 생년월일 붙여서 아이디를 하신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브랜딩에 도움이 될까요?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그렇게 안 만들잖아요. 이거 홈페이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 www.instagram.com/ 내 아이디가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하실 건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디는 당장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센스 있는 아이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오유 라이프로 돼 있죠. 저도 얼마 전에 아이디를 변경했거든요. 오유 부부로. 그래서 저희는 명확하게 부부 브랜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필 사진이에요. 카카오톡에도 프로필 사진이 있듯이 인스타그램에도 있는데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배경 사진이나 막 커피잔 이런 사진보다는 내 뭔가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내 사진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하얀 바탕에 정말 내가 잘 보이는 그런 사진으로 해주신다면 눈이 가겠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댓글이라든지 스토리 기능에 내 프로필이 사진이 떠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도 댓글 보고 들어오진 않지만 댓글 옆에 사진을 보고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프로필이죠. 그 아래. 뭐 오유부부 뭐 콜라보 뉴스킨 이렇게 돼 있고 사랑스러운 오유라이프 돼 있죠. 이 부분에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나 뉴스킨 하는 사람이야 보다는 나의 뭔가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난 이렇게 살고 싶고, 난 이런 거 하고 싶고, 나의 꿈은 이런 거고, 아니면 책에 좋은 글귀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표현해 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명함이라고 생각하세요. 오프라인에서. 딱 한 장 보여줬을 때, 내 피드를 보여줬을 때, 아, 이런 사람이구나.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 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구나만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충분히 사장님들께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한번 바꿔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영 사장님의 컨셉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좀 깔끔한 배경을 선호했었거든요. 지금은 유영 사장님은 부부 라이프 안에서 뷰티나 헬스 쪽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킨을 노출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뉴스킨 하세요보다는 정보를 계속 주고 있죠. 근데 사실은 여기 많은 5,000명의 팔로워들은
저희가 뉴스킨 비즈니스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가시지 않아요. 정말 정보를 얻고 있거든요. 대신 정말 뷰티에 대한 정보를 다 주셔야 돼요. 뉴스킨만 주시는 게 아니라 피부가 좋아지는 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많이 노출시켜 주시는 거죠. 꿀팁들, 그리고 운동, 그리고 그 안에서 중심은 내 라이프가 되어야 돼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활동하시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하는 피부 관리를 타겟으로 해도 괜찮고요. 집에서 하는 피부 관리. 그러니까 이런 명확한 타겟을 정하는 거죠. 내 컨셉 안에서.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의 피부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 연락 오지는 않아요. 계속 지켜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부의 성장 과정을 계속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언젠간 연락이 오시거든요. 그런 이 사람들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피드 체크를 항상 하셔야 돼요. 왜? 내 명함이니까. 내 첫인상이니까.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어디 보죠? 막 얼굴도 보고 옷 입은 것도 보고 그 느낌도 보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옷을 잘 입혀주셔야 돼요. 이렇게 옷을 잘 입혀주시고 내가 봐도 팔로우하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드를 깔끔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스토리 기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막 올려요. 그냥 생각 안 하고. 먹는 사진도 올리고 먹는 영상도 올려요. 왜냐면 보여줘야 되니까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첫 페이지는 깔끔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타겟한 그 범위 밖으로 벗어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인데 저희는 아직 육아맘과 소통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기 사진이 점점 많이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조카, 이원이. 아기 사진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스타그램은요, 굉장히 똑똑한 AI예요. 길이 바뀌어요. 육아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진 한 장 한 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도 너무 올리고 싶지만 그거는 스토리로만 올리고 있어요. 왜? 우리의 브랜딩이 중요하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는데 저는 이 해시태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해시태그 하나로 정말 전 세계인들이 이 한 공간 안에 모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해시태그를 쓰고 계세요? 사장님들은? 그냥 막 남발하고 있지 않나요? 뭐 마팔, 선팔, 뭐 좋아요, 멋져요 이런 해시태그 쓰시지 않나요? 이거는 굉장히 나의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에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시지 마세요. 족반추 이런 거 다. 이거는 단기간 안에 내가 좋아요를 얻고 싶고 팔로우를 얻고 싶어서 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이 족반추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나는 분명히 운동하는 사람이랑 소통하고 싶은데 족반추를 해서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이랑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쓰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내 해시태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타겟한 그 아이템 해시태그들이 뭐가 있을까? 네, 안 죄송하셔도 됩니다, 다혜 사장님. 저도 몰랐어요. 저도 해보면서 배운 거라서 다 나눠드릴게요, 오늘. 네, 승현 사장님 막 웃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만약에 10개 정도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좋아한다라고, 전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좋아하거든요. 뉴스킨을 더 사랑하지만 나이키도 좋아해요. 나이키를 검색하면 몇십만 개가 떠요. 그렇죠? 이런 거 여러 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이키를 좋아하는 부부 이거면 약간 조금 더 좁혀지지 않았나요? 범위가?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2,000명이라고 가정할게요. 더 쪼개볼까요? 나이키를 좋아하는 신혼부부 그러면 500개가 됐어요. 그러면
범위를 좁힌 거예요. 이 해시태그를 통해서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요, 더 찐 소통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왜 몇십만 개, 몇 백만 개인 해시태그를 가지고 사람들이랑 소통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못 와요.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정하는 거예요. 500짜리 하나, 뭐 100짜리 하나, 1000짜리 하나, 뭐 500, 뭐 1000짜리 하나, 5000짜리 하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개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위가 좁은 해시태그로 사람들이랑 많이 소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통해서 내 컨텐츠를 누구에게 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저는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랑 많이 소통을 하고 있고 운동하는 사람, 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많이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해시태그가 정해져 있겠죠. 저는 그분들에게 저희의 라이프를 팔고 있습니다. 저희의 라이프 스타일을 팔아요. 뭔가 소통이 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50대, 60대 분들한테 타겟을 해서 저희의 라이프를 판다고 팔릴까요? 아, 귀엽네, 뭐 이러시겠죠. 게시물들 보시면서.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타겟을 정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냈냐? 저의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올린 사진이거든요. 저는 올리면서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좋아요가 몇 개가 나왔는지, 이 해시태그를 통해서 몇 명이 들어왔는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위에 상단에 있는 동그라미 친 영상이에요. 좋아요가 431개가 나왔고 댓글이 23개가 달렸어요. 공유하기가 15개가 달렸고 저장하기가 16개라는 거죠. 이 4개가 균형이 맞았을 때 이 컨텐츠는요, 전 세계로 펼쳐져요. 막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막 호주 사람 다 봐요. 이렇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내 게시물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컨텐츠가 날개를 달고 맨 아래쪽 보시면 노출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14,650개의 노출이 됐는데 이 노출은 노출만 된 거고요. 그 위에 도달은요. 13,000명이 제 게시물에 들어온 거예요. 13,000명이 제 게시물을 본 거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상상해 볼게요. 부스트의 기회를 정말 멋진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렇게 탁 보냈어요. 14,000명이 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떨리지 않나요? 막 저는 미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부스트든 TR고든요. 내 친구들한테만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해시태그를 활용하지 않으면 동네 정말 구멍가게에서 TR고를 계속 마케팅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해시태그를 잘 활용하시면 전 세계로 뻗어나갈 거예요. 이거를 도달 노출로 계속 데이터를 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필 방문에 500명이 하셨고, 그렇죠. 도달을 13,000명이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오혁 사장님이니까 가능하지. 뭐 이런 거 많이 들어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노출이 1,900명밖에 안 됐어요. 제일 아래에 있는 사진, 동그라미 쳐 있는 거. 저 노브랜드 버거 올린 거거든요. 2,000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프로필 방문 보세요. 14명 들어왔죠. 그러니까 저니까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컨텐츠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런 걸 올려보니까 아,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컨텐츠 이제 안 올리겠죠, 앞으로. 그래서 결국은 사장님들이 많이 올려보시고 많이 시도해 보셨을 때 이런 컨텐츠, 정말 킬러 컨텐츠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이제 자료인데 이 자료는요, 어마어마하게 저장이 눌렸어요. 저도 놀랐어요. 좋아요가 580개, 저장이 123명이 저장을 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아, 나의 팔로우들은 이런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구나, 나한테. 그러면 저는 이런 정보를 많이 올려주면 돼요. 그러면 레버리지가 날 거예요. 팔로우가 올라가던 좋아요가 올라가던. 그러면서 저는 뉴스킨의 사업 기회를 전달을 하겠죠. 왜 이런 라이프를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12번 올려보는 거예요. 서로 다른 컨텐츠를. 그러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를 컨텐츠로 선택을 하세요. 대신 똑같은 시간에 올리시는 거예요. 오늘 10시에 컨텐츠를 올리시고 내일 10시, 수요일 10시, 목요일 10시, 금요일 10시 그러면서 제일 반응이 좋은 컨텐츠를 밀고 나가보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렇게 해보실게요. 네.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 SNS 마케팅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Good thing, take time이라고 SNS는 시간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에게 정말 공짜로 주어지거든요. 이거는 돈 받지도 않아요. 인스타그램에서, 페이스북에서, 유튜브에서. 이거를 내가 여기서 Y를 찾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는 무한대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정말 뭐 아직까지도 저는 전단지 마케팅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번 비교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루에 내가 돌릴 수 있는 전단지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내 체력이 정해져 있고. 근데 인스타 이거에 집중을 해보시면 아까 보셨지만 하나 올렸을 때요. 10,000명한테 가요. 20,000명한테 가고 10만 명한테 갈 수도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만드냐라는 거죠. 컨텐츠를. 그래서 이 안에서 정말 혁신적인 뉴스킨 제품이든 혁신적인 뉴스킨의 사업 기회든 나를 알리는 작업을 꾸준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으로. 그런다면 정말 저희 정말 영웅 사장님을 뛰어넘는 사장님이 꼭 이 안에서 나오셔가지고 저희 팀 미팅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정말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드렸던 내용 중에 있어요. 누구랑 소통해야 하나요? 정말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찾아보세요. 꼭. 팔로워가 적은데 어떻게 늘리나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브랜딩에 성공을 하면요. 내 컨텐츠가 보고 싶은 컨텐츠라면 팔로워는 1명, 10명, 50명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정말 100%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에 집중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 혹시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나는 브랜딩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 채팅창에 한번 남겨봐 주실 수 있나요? 나 브랜딩 잘하고 있다. 없으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내가 뉴스킨 제품만 올리고 있고 뉴스킨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댓글이 많이 달리고 대신 뉴스킨 사업자들끼리의 소통은 아니에요. 연락이 오고 반응이 좋다고 한다면 저는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어요. 정답이 없어요, 사실은. 저도 막 200개, 300개 테스트를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예송 사장님이 지금 저 앞에 카메라에 보이시네요. 예송 사장님이 인스타를 지금 하시는데 팔로워가 50명이고 소통이 너무나도 잘 되고 있고 좋아요가 막 100개씩 나와요. 2배가 나와요. 인원수 대비해서. 그러면 브랜딩에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올리는 사람들이랑 찐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지 결국은 저희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올린 컨텐츠에 있어서 결과물을 꼭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꺼졌는데 마지막에 잠시만요. 네,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계정에 누군가가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알게 된다면 당신은 브랜딩에 성공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보여준다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네, 이상으로 저희 또 SNS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그래도 왔는데 질문을
Q&A 시간을 한번 좀 가져도 괜찮을까요? 네, 오케이 해주신다면 Q&A 시간을 5분 정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채팅창으로 해주시면 질문이 없으신가요? 다 전달이 됐나요? 네, 다혜 사장님 해시태그 관련된 설명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시태그의 어떤 설명? 네, 네. 어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 일단은 또 말씀드릴게요. 인스타에서 돈을 주고 팔로우를 사거나 좋아요를 주고 돈 주고 사거나 어플을 사용하거나 복붙을 하는 행위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에서 AI가 굉장히 똑똑하죠. 저희보다 똑똑하죠. 다 인식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 환경을 흐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스타에. 그래서 저도 복사는 하진 않아요. 제 손으로 다 써요. 일일이. 그래서 어플을 이용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올리시고 30개도 뭐 이것도 정답은 없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족반, 뭐 좋아요, 반사 이런 거 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좋아요는 많을 수 있어요. 다혜 사장님이 정한 그 분야에서 딱 3가지만 정하세요.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지금 강의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인스타에. 그러면 어떤 해시태그를 써야 할까요? 3가지를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일단 온택트 관련된 거. 집에서 뭔가를 하고 있지, 강의 같은 뭐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집에 관련된 거, 뭐 인테리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박봉호 하면은 좋아요 안 나와요. 욕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스킨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뉴스킨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3개. 사진을 펼친 다음에 그 안에서 3개를 찾는 거예요. 카페에서 저를 찍었습니다. 카페에 관련된 거, 부부 관련된 거, 카페에서 제가 이쁜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옷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3개. 근데 3개 중에 저는 3개씩 정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럼 3, 3은 9, 9개죠. 총 9개가 올라갈 수 있죠. 4개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12개가 올라가는 거죠. 이거를 나만의 뭔가 규칙을 정해서 올리신다면 그분들이랑 찐소통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댓글이 올라가겠죠. 좆반, 좋아요 올리시는 분들은 댓글이 안 달리실 거예요. 근데 이 분야로 소통하시는 분들은요, 댓글이 많을 거예요. 제 파트너 사장님인 지숙 사장님이라고 계신데 팔로우 200명도 안 되시거든요.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 200명 됐어요. 근데 좋아요가 막 60개, 70개씩 달려요.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어. 그러면 그 후에는 만남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 같은 분야로 소통하고 있으니까 만나고 싶지 않을까요? 거기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최근 만난 분. 최근 만난 분이 어떤 분인지. 네. 네. 저는 저는 어떤 분들을 만나고 싶냐면 정말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신 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어떤 분들이 있죠? 운동을 하시거나 독서를 하시거나 뭐 부부 뭐 관계가 좋거나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 아닌가요? 가족이 되게 행복해 보이고 일단 그런 타겟을 정해놓고 저는 그냥 최근에 만난 거 하지만 몇 달 됐거든요. 근데 그런 타겟을 정해놓고 정말 그분을 만났어요. 요가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가하는 부부를 만났고 몇 번 만나서 결혼식에 초대도 해주셨어요. 네, DM도 보내죠. 어떻게 인스타로 만났는데 결혼식에 초대할 수가 있나요? 옛날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뤄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만나서 결혼도 하세요, 사실은. 어,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에 대한 타겟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랑 비슷해야 돼요. 요가를 하지 않고 어떻게 요가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저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걸 꾸준히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컨택이 된 거죠. 음. 어, 네. 그래서 하루에 시간 딱 정해놓고 하시면 좋아요. 12시간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SNS 하시는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저는 일단 컨텐츠 만드는 날은 정해놔요. 일주일에 한 번.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스타 하는 것보다도 중요해요. 컨텐츠를 만드는 게. 그거 있어야 인스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정말 1시간이면 1시간. 1시간 동안은 무조건 인스타에 집중을 해보는 거죠. 내가 10명이랑 댓글을 서로 소통을 한다든지, DM을 보낸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DM도 보낼 수 있게 유도하실 수 있어요. 댓글을 계속 하다 보면요. 상대방이 되게 저랑 친해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궁금해할 때가 있어요. 아, 진짜 되게 뭐 카페 자주 다니시는데 되게 궁금해요 했을 때 저는 그 타이밍에 DM 보내요. 알려드리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보내는 거죠, DM은. 그러다 보면 서로 소통이 되면서 마지막에 핸드폰 번호까지도 교환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나요. 어떻게? 그 사람이 카페를 원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한테 카페 선물해주면 되잖아요. 제가 형님을 위해서 이런 카페를 서치해봤는데 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혹시 커피 한 잔 제가 살 테니까 같이 가실래요? 이렇게. 그럼 같이 오잖아요. 그분이 커피 3잔 샀어요, 그날 저한테. 그렇다라는 거죠. 왜 저는 선물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가 부탁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원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저도 DM을 통해서 만나서 저희의 비즈니스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정말 저희 팀에 담길 수 있을 거라는 좋은 상상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인스타에 집중해 보시는 거예요. 색감은 처음에는 하이테 톤으로 맞추시는 게 좋아요.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냥 깨끗하면은 되게 뭔가 좀 그냥 마음이 많이 가지 않나요? 신뢰도 가고 첫인상도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기존 게시물은 삭제하지 마세요. 왜 나의 추억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많이 올리다 보면 그 게시물을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나중에 사장님들이 SNS로 정말 성장하셨을 때 또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의 자료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계속 불러주시면 언제든 이런 마케팅이나 브랜딩 강의하러 갈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 뉴스킨 비즈니스가 마케팅하는 일이잖아요. 이 환경이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게 저희한테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마케팅을 정말 올바르게 건강하게 했을 때 뉴스킨이 정말 또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브랜딩 마케팅을 통해서 사업을 정말 잘 성장하셔가지고 이거를 정말 많이 복제를 시키겠다라는 저도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DM 문구는요,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세요. 정말. 이건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많아요. 무시하거든요, 사람들 요즘에는. 너무 광고성인 것 같아요. 그냥 이 DM 또한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생각해서 갔을 때 그 사람이 느끼고 오는 거지. 내가 정말 내 이익을 위해서 DM을 보낸다? 그 사람도 느껴요. 요즘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이 인스타에 너무 적응이 돼 있고, 네, 찐소통을 하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주 불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시작하는 초보자.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어, 구독자라든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것 또한 갑자기 터지더라고요. 이 컨텐츠가 어느 순간에 터질지는 저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올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랑 유경 사장님이 집중하는 거는 저희는 저희의 생각을 담지는 않아요. 유튜브에. 본사 자료 기반.
왜냐면 요즘에 굉장히 유튜버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올바르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 거짓 정보를 주거나 정말 내가 뭔가 이익으로 잘못된 정보를 줬을 때 정말 화살은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인스타든 유튜브든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올바른 자료를 나만의 스타일로 올리시는 거예요. 내 브랜딩의 스타일로. 표현법이죠.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재밌게 표현할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방송하듯이 할 것인지, 뭐 홈쇼핑하는 것처럼 할 것인지에 대한 컨셉을 정해보시는 거죠.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잘 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유입되시고 있거든요. 소비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도 유튜브 보러 놀러 가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부족하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